자식들 뒷바라지에 직장 생활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TV만 틀면 산속에서 혼자 밥 지어 먹고 이름 모를 풀 뜯어먹는 자연인들 모습에 푹 빠져 계시지 않나요? 집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저 강원도 깊은 산골이나 이름 없는 섬에 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 마음이 자꾸만 산으로 향하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5070 세대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비결을 놓치지 마세요. 뇌로 읽는 마음 심리.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5070 시니어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졌거나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 속에 흐르는 행복 호르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녀석이 지배했습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승진해야 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할 때 뇌에서 팡팡 터져나오던 호르몬이죠. 경쟁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뇌는 이제 나 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도파민을 쥐어짜며 살아온 뇌가 이제는 지쳐버린 겁니다. 이때 뇌가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성취감이 아니라 안도감과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자극적인 영화나 뉴스보다 자연인의 투박한 된장찌개 소리와 산새 소리에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 속 초록색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TV를 보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안전한 휴식 상태라고 인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전두엽을 팽팽 돌리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뇌가 비로소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자연인에 열광하는 건 지친 뇌가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디지털 보약인 셈입니다.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저 사람은 종일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편해 보일까? 산초를 따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그저 먼 산을 바라보는 그 단순한 동작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뇌를 이식시키는 도구로만 써왔습니다. 내일은 뭐 먹지? 애들 결혼 자금은 어쩌나?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뇌를 괴롭혔죠.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고민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열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면 속 자연인이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같이 볼 때 우리 뇌는 드디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마법의 회로를 켭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럴 때 우리는 재부팅을 합니다. 우리 뇌의 재부팅 버튼이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뇌가 명확한 목표 없이 멍하게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이 회로는 그동안 뇌 구석구석 쌓여있던 정보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복잡했던 생각들을 제자리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070 시니어들이 자연인을 보며 느끼는 그 특유의 편안함은 단순히 화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뇌가 이제 나도 좀 정리할 시간을 갖는구나 하며 안도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 산에서 혼자 밥을 먹는 단순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시청자의 뇌는 복잡한 정보 처리를 멈추고 비로소 공회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명상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뇌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를 들으면 뇌의 전두엽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자연인의 일상은 다릅니다. 다음 장면이 뻔하고 급박한 갈등도 없습니다. 뇌가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여유로운 흐름이 뇌의 과부하를 막고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 겪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무기력증은 뇌가 휴식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 더 심해집니다. 평생 생산성만 따지며 살아온 뇌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라는 허락을 내려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연인 프로그램을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뇌의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이 불멍과 산멍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혼자 있는 모습에 우리는 더 큰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 뻔뻔한 자유함 뒤에 숨겨진 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사셨죠? 5070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집에서는 배우자와 자식 눈치, 심지어 경조사 가서는 남들 옷차림과 부조금 액수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면 우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상태가 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어쩌지?
같은 사회적 압박을 느낄 때마다 편도체는 빨간불을 켜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부공 첼시, 시니어들의 편도체는 수십 년간 이어진 긴장 때문에 마치 과열된 엔진처럼 지쳐있는 상태죠. 그런데 TV 속 자연인은 한번 보세요. 머리는 더벅머리에 옷은 다해진 작업복 차림으로 산속을 뛰어다닙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 좋다 하며 낄낄거립니다. 체면도 품위도 격식도 다 내팽개친 그 모습.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 작동하는 겁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신통방통한 신경세포입니다. 화면 속 자연인이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때 여러분의 뇌는 마치 자신이 그 산속에서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진 것과 같은 강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라는 사실을 뇌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던 편도체가 드디어 불을 끄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를 사회적 격리에 대한 갈망이라고 부르지만 뇌과학적으로는 감정적 안전지대의 확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을 보며 단순히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눌렀던 도덕적 잣대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잠시 도망치는 합법적 탈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대충 차려먹는 밥상, 거친 말투, 흙 묻은 손은 5070 세대의 전두엽이 평생 지켜온 교양이라는 필터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때 우리 뇌는 그 어떤 비싼 마사지나 보약보다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억압됐던 본능이 숨을 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남들 눈에 비친 나가 아니라 그냥 숨쉬고 먹고 잠자는 생명체로서의 나로 돌아가는 이 짧은 대리 체험이 여러분의 지친 정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는 모습만 봐서 즐거운 건 아닙니다. 자연인이 홀로 집을 짓고 땔감을 구하는 그 고된 과정 속에 시니어들의 자존감을 바짝 세워주는 또 다른 뇌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상실이라는 단어와 친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직함이 사라지고 근력이 줄어들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이때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 급격히 위축됩니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다 속 주인공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들은 세련된 도구 하나 없이 맨손으로 집을 수리하고 산비탈을 일궈 밭을 만듭니다. 빗물을 받아 설거지하고 쓰러진 나무를 잘라 겨울은 날 땔감을 준비하죠. 도시의 기준에서 보면 개고생이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 효능감의 원천입니다. 우리 뇌의 기저핵과 보상회로는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즉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됩니다. 버튼 하나면 배달 음식이 오고 고장난 물건은 서비스 센터에서 고쳐줍니다. 편리하지만 내 몸을 써서 생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뇌의 근원적인 즐거움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부공칠롱 시니어들이 자연인이 통나무를 나르고 엉성하게 남아 구들장을 놓는 모습을 넋놓고 보는 이유는 잊고 살았던 생존 본능이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젊을 땐 저렇게 뭐든 뚝딱뚝딱 잘했지 라는 기억이 되살아나며 뇌는 대리만족을 넘어선 유능감의 보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을 때의 쾌감과는 결이 다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원초적인 자신감을 뇌에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연인들의 삶은 극도로 단순합니다. 오늘 할 일은 땔감 구하기와 나물 캐기 뿐이죠. 목표가 명확하고 단순할수록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복잡한 다중 업무, 멀티태스킹에 지친 시니어의 뇌에게 하나에 집중해서 끝을 보는 자연인의 작업 방식은 최고의 휴식입니다. 뇌는 완수하는 경험을 할 때마다 성취감 호르몬을 내뿜는데 자연인의 소박한 성공들이 시청자의 뇌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리 체험은 은퇴 후 찾아오는 정체성의 혼란을 잠재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직함이 없어도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어도 그저 나 자신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뇌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 끝내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이 좋은 에너지를 현실의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오존 70세대가 자연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뇌과학으로 파헤쳐봤습니다. 지친 뇌를 달래주는 세로토닌, 뇌의 대청소를 돕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질 때 느끼는 편도체의 해방감까지. 이제 단순히 TV를 보며 대리만족하는 단계를 넘어 이 강력한 뇌의 보상체계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직접 끌어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들고 무기력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지금 바로 실천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15분 뇌에 초록색 배경화면을 깔아주세요. 꼭 깊은 산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뒷산이나 가까운 공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베란다의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가짜와 진짜를 완벽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실제 식물을 응시하며 흙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뇌의 부교감 신경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반드시 주머니에 넣으세요. 뇌가 정보 처리를 멈추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세로토닌이 샘솟습니다. 둘째, 내 손으로 만드는 성취를 하나씩 늘려보세요. 자연인들이 직접 가구도 만들고 요리도 하듯 여러분도 완제품보다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목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수 나무를 다듬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직접 뜯어보거나 작은 텃밭 상자에 상추를 심는 것도 훌륭합니다. 우리 뇌의 운동 피질과 보상회로는 내 손끝에서 무언가 완성될 때 가장 강한 생존 유능감을 느낍니다. 나 아직 살아있네 라는 자신감은 바로 이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체면이라는 이름의 전두엽 필터를 하루에 한 번만 꺼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느라 하지 못했던 작은 일탈을 해보는 겁니다. 혼자 노래를 크게 불러보거나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어보세요. 편도체를 압박하던 사회적 시선에서 단 5분만이라도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의 뇌는 극도의 휴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해 쓰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뇌과학적 허락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끄고 창밖의 나무를 3분만 바라보거나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숲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인 속 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장면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간절한 뇌의 욕구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로 읽는 마음 심리.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